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Every man always wants to be the first love of his woman. However, every woman wants to be the last love of her man. By a little more subtle instinct. 남자는 항상 여자의 첫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반면 여자는 좀 더 미묘한 본능이 있어 그들이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길 원한다. 1993년도에 나왔던 영화 트루 로맨스,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생김새도 생각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단 한 가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건 같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특별하게 사랑해주세요. 자, 이 영화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남자는 항상 여자의 첫사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주인공부터 찾아보면 주인공은 모든 남자죠. 모든 남자라고 하면 every man이라고 앞에 ever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얘가 어떤 걸 원하고 있죠? Always wants to be the first love. 항상 wants, 원합니다. 어떻게 되길 원하죠? To be the first love. 뭐뭐가 되기를 이라고 해서 미래를 나타내주는 to를 사용해서 to be,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죠? The first love. 첫사랑, 첫사랑이 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누구의? Of his woman. 그의 여자들의 첫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주인공부터 천천히 찾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인공 every man, 얘가 어떻게 되는지요? Always wants, 항상 원하죠. 어떻게? To be the first love, 첫사랑이 되기를. 누구의? Of his woman, 그의 여자의. 이렇게 하나씩 퍼즐을 조립하는 느낌으로 영어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Every man always wants to be the first love of his woman. 이렇게 살짝씩 끊어서 하나씩 연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한 번에 쭉 가는 거죠. 남자는 항상 여자의 첫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Everyone always wants to be the first love of his woman. 이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아직 여기까지 힘드신 분들은 잘라서 연습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볼까요? 반면 여자는 좀 더 미묘한 본능이 있어서 그들이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길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처음 이것도 마찬가지. 그들은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길 원해요. 이 문장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기억하면 좋은 게 주어 동사 목적어 기본적인 느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말들을 더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여자니까 every woman. 그래서 뭐뭐가 되길 원한다. wants. 어떻게 원하죠? 마지막 사랑이 되길 원한다라고 해서 to be the last love. 이 first가 last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도 his woman이 아니고 her man으로 바뀌면 되겠죠. 앞에 문장을 충분히 연습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문장 Every man always wants to be the first love of his woman. 이 문장을 한 번에 훅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신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을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뒤에 이런 게 붙었죠. 반면 여자는 좀 더 미묘한 본능이 있어서 이거를 뒤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나 뭐 함께 있다. 그다음 with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by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with와 by를 많이 비교해서 설명하고 또 시험에서 내고도 하는데요. 지금은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면 잠깐 내려놓고 이런 상황에서 by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 느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y a little more, 조금 더 subtle instinct, 아주 미묘한 본능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subtle 이란 말은 미국식으로는 subtle이라고 하지만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subtle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리듬이에요. 그래서 subtle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강세를 강하게 주시면서 subtle, subtle, 두 개 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리듬만 충분히 타주신다면 좀 발음에 대한 이 부담감은 내려놓고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instinct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본능이나 타고난 이런 소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묘한 본능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라고 해서 앞에 little more도 붙였죠. 자, 그렇게 느낌 하나씩 생각하면서 여자는 반면 좀 더 미묘한 본능이 있어서 라고 하는 말은 by a little more subtle instinct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앞에 연습한 문장에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든 여자는 마지막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Every woman wants to be the last love of her man. 아주 미묘한 조금의 본능이 있어서 by a little more subtle instinc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복습 겸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남자는 항상 여자의 첫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Every man always wants to be the first love of his woman. 반면 여자는 좀 더 미묘한 본능이 있어서 그들이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길 원합니다. However, every woman wants to be the last love of her man by a little more subtle instinc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잘라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붙이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You have bewitched me, body and soul, and I love you. 나에게 매료되어 버린 몸도 마음도 사랑해. 2005년도에 나왔던 영화 오만과 편견,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랑할 때 빠지기 쉬운 오만과 편견, 하지만 운명은 사랑을 따라 변합니다.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많은 반복으로 한번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You have bewitched me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bewitch 라고 하면 마법을 거는 혹은 사로잡거나 매료하는 등의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은 생소하지만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약간 썸을 타거나 좀 좋아하는 이런 여자나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야, 그녀가 널 사로잡았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좋아하니까 약간 사로잡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뭐뭐 했었니? 라는 did she를 넣어서 did she bewitch you?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 뭔가 홀린 것 같아. 이거 뭐지? 이거 무슨 기분이야? 라는 말을 할 때는 it feels like 뭐뭐인 것 같은 기분이야. I've been bewitched. 뭔가에 사로잡혀 버린. 네, 그래서 사로잡다라고 할 때는 bewitch라고 하지만 사로잡히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느낌 be 플러스 pp 수동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ve been bewitch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녀가 널 사로잡았었니? Did she bewitch you? 나 뭔가 홀린 것 같아. It feels like I've been bewitched. 이런 식으로 우리가 bewitc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너가 나를 사로잡았다, 너가 나를 매료시켜버렸다 라고 해서 You have bewitched me 라고 했습니다. 그냥 You bewitched me 하면 단순 과거형을 사용해서 너가 나를 사로잡았어, 과거의 한순간에 사로잡은 걸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한순간에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그리고 지금 강조하면서 예전 일을 설명하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뒤에 ed 붙는 단순 과거형과 비교해보면 지금 어떻다는 느낌까지 더해준다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혔어, 그리고 끝이 아니고 지금 또 사로잡힌 상태야 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그냥 you bewitched me가 아니고 you have bewitched m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문장을 통해서 이 현재 완료 느낌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몸도 body, 그리고 이 마음도 and soul, 그리고 너를 사랑해 and I love you. 네, 뒤에 문장은 간단하죠. 그렇다고 너무 넘기지 말고요. 바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나의 몸과 마음, body and soul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매료되어 버린 몸도 마음도 사랑해. You have bewitched me, body and soul, and I love you. 네, 특히 사랑을 말하는 영화 대사는 그 특성상 완벽한 1:1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랑을 말할 때 이거 너무 직설적으로 이제 사업하듯이 얘기하지 않고요, 좀 돌려서 아주 아름답게 얘기하잖아요. 그 느낌 항상 생각해 주시면서 영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Will you love me till my death? No, I won't. I will love you till my death.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겠어? 싫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1996년도에 나왔던 영화 페노메논,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랑한다면 이미 죽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겠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뭐뭐 해 주실래요? 라고 물어볼 때는 will이란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Will you love m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인지 봤더니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뭐 할 때까지라고 얘기한다면 until 혹은 by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by는 데드라인을 얘기합니다. 9시까지 설거지 해놔, 이렇게 9시까지 데드라인을 딱 줄 때, 이럴 때까지는 by고요. 뭐뭐 할 때까지 쭉 한다는 느낌을 이 until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쭉 나를 사랑해 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until my death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겠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Will you love me till my death? 한번 더 해볼게요. Will you love me till my death? 네, 그래서 until은 짧게 줄여서 till 이렇게 뒤 앞에 un, on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싫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으로 No, I won't 라고 얘기했어요. 좀 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문장은 No, I won't love you till your death. 이거를 긴 문장을 그냥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반복하는 거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 말이라서 앞선 문장에서 반복된 게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끊어서 얘기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문장들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wi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ill love you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 되죠. 언제까지? Till my death. 내가 죽을 때까지. 둘 다 똑같은 my death이지만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쭉 사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말장난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명대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겠어. Will you love me till my death? 싫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No, I won't. I will love you till my death. 네, 이렇게 will이란 말을 사용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문 I won't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다 배워왔습니다. 이 두 문장 속에 저희가 will을 사용한 질문, 부정, 평서문 다 배워봤는데요. 이 문장들을 연습하고요. 나중에 바꿔 말하기도 한번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will love you 라는 말이 있으면 I will drink this. 나는 나중에 이거를 마실 거야. 이런 느낌으로 will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바꿔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How spacious is universe, almost endless. How do you know it, not even having seen it once? Never have seen it, but believe so it is. It's applicable to the love. 우주가 얼마나 크죠? 끝없을 정도로. 본 적도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걸 본 적은 없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믿는 거죠.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 Beautiful Mind,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걸 믿나요? 믿음은 번지점프를 하거나 종교 생활을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고 복잡한 문장인데요. 오히려 단순화시켜서 이런 한국어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배운 문장은 하나하나를 너무 깊숙이 파고들면 이게 영어 공부가 되어서 너무 복잡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사는 이런 한국어 대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를 반복 연습으로 익히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주가 얼마나 크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죠는 How spacious is the univers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spacious라고 한다면 어떤 방이나 건물이나 물건 같은 게 널찍하고 넓다라는 게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나요? 얼마나 널찍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How spacious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how가 붙는 표현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how much is it? How big is i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죠? 우주가 라고 한다면 How spacious is the univers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끝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네, 거의 almost 끝이 없다. endless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almost endless. 네, 보통 endless는 한 단어만 사용해줘도 되지만 almost 거의 뭐뭐하다란 말을 사용해서 느낌을 살짝 첨가해줬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본 적도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죠?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일단 어떻게 알죠? 라고 하면 How do you know?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How do you know? 근데 본 적도 없으면서 라는 말을 더해줬죠. 그 말은 not even having seen it once 라고 했습니다. 보다란 말 C인데 have pp에다가 ing를 줘가지고 그거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본 적도 없으면서 라는 느낌을 줬죠. 그리고 not even 이란 말을 붙이면서 심지어 본 적도 없으면서 강조해주는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How do you know it not even having seen it once? 그거를 once, 한 번이라도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ot even ing 이 느낌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볼게요. 근데 그거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는 never have seen it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문장 형태로 얘기하면 I have not seen it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뭐 가끔씩 주어가 빠지거나 아니면 강세를 주기 위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단순한 not 대신에 never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never have seen it 나는 절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But believe so it is. 하지만 믿습니다. So it is.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이죠. 다시 해볼까요? But believe so it is.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사랑도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is applicable to the law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applicable 이라고 얘기하면 어디 해당되거나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적용됩니다. 어디에? to the law. 그 사랑에도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적도 없지만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거는 사랑도 같다.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건데 한국어 생각하면서 영어를 하나씩 반복해서 따라 말하고 그리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씩 해볼까요? 우주가 얼마나 크죠? How spacious is the universe? 끝없을 정도입니다. Almost endless. 본 적도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죠? How do you know and not even having seen it once? 네, 본 적은 없죠. Never have seen it. 하지만 있다고 믿는 겁니다. But believe so it is. 네, 그것 사랑도 똑같은 겁니다. It's applicable to the love. 이런 식으로 말해줬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Sir Neruda, I have big trouble. I've been falling in love. It's so hard. That will be cured soon. No, I don't want to. I'd rather be in love forever. 네루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아파요. 그건 곧 나아. 아니요, 전 낫기 싫어요. 영원히 빠져 있을래요. 1994년도에 나왔던 영화 일 포스티노,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잠을 쉽게 이룰 수 없다.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갑자기 취소하기도 한다. 시간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 있는 게 아닐까 계속 체크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고 있다. 이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심각한 상사병에 빠졌을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좀 길어 보이지만 짧은 문장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처음에 네루다 선생님 사랑에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루다 라고 하면 네루다 라고 말하면 되지만 이 sorry란 말 앞에 붙이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군대에서 yes sir 이런 느낌으로 sir를 많이 사용하죠. 좀 공손함을 더하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를 수도 있구나라는 거 하나 머릿속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루다 선생님이라고 공손하게 얘기할 때는 Sir 네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주어 동사 목적어로 바꿔보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I have big trouble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큰일 날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I have big trouble. 네, 정말 많이 반복해서 진짜 큰일 나자마자 머리와 입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났다. I have big trouble. 이렇게 빡 나오는 거죠. 그때까지 반복하셔야지 실전 상황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계속 가볼게요.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냥 I love you 라 하면 난 널 사랑해. I fall in love.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이런 느낌 있지만 시제를 바꿔서 독특한 느낌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시제는 현재 완료 진행인데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이 현재 완료에다가 이 진행 그리고 집중 그 상황에 집중하는 ing 느낌까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I fall in love가 아니고 I've been falling in love 이게 되죠. have been ing I've been falling in love 이렇게 하면 과거 어떤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그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을 딱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야, 너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할 때 나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 현재 완료 진행을 사용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난 사랑해오고 있다 정도의 느낌을 I've been falling in love 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ve been falling in love. 그리고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t's so hurt. 너무 뭐뭐하다 so 그리고 상처 있고 아프다 hurt. 그래서 It's so hurt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곧 낫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어떤 걸 낫게 하다라는 말은 cure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나아지는 거니까 네, be 플러스 pp 형태 이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 능동태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하려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I will cure you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네, 그것은 곧 나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That will be cured soon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That will be cured soon 곧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낫기 싫다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No, I don't want to. 이것도 마찬가지 네, 반복되는 걸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I don't want to be cured soon 곧 낫기 싫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반복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 네, 과감하게 지워버리고요. No, I don't want to 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to도 없애버리시는 분들인데요. 이거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I don't want가 아니고 I don't want to까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영원히 빠져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네, I'd rather be in love forever 이렇게 얘기했죠. in love 하면 어떤 사랑 속에 있다, 사랑에 빠져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느낌의 would rather를 사용해서 I would rather be in love forever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영원히 빠져있는 게 좋아요. I'd rather be in love forever 이렇게 말해줬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복습해볼게요. 네루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Sir 네루다, I have big trouble.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I've been falling in love. 너무 아파요. It's so hard. 그런 건 곧 나. That will be cured soon. 아니에요, 낫기 싫어요. No, I don't want to. 저는 영원히 빠져있고 싶어요. I'd rather be in love forev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어와 영어를 1:1 대응으로 완벽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영화 대사를 따라하기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말들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말들은 이 한국어로 1:1로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Peter, will you stay with me? Yeah, always. Peter, 내 옆에 있어 줄래? 그래, 언제나. 2013년도에 나왔던 영화 헝거게임,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은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옆에는 누가 있나요? 이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름을 부른 다음 내 옆에 있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Will you stay with me?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이 Will you? 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뭐뭐 해주겠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보통 미래를 나타내주는 말로서 will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I will blah blah 이렇게 하면 나는 뭐뭐를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 will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미래를 나타내 줄 때도 사용되지만 이 기본 의미는 의지거든요. 그 순간에 나온 의지. 그래서 will you라고 하면 어떤 의지가 있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는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 줄래를 결혼할 의지가 있니? 그 정도 느낌으로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는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stay with me를 붙여줬습니다. 여기서 stay with라고 한다면 남의 집에서 머문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혹은 일 따위를 계속하거나 물건을 계속 쓰다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요. 가장 먼저 너무 헷갈린다면 남의 집에서 머물고 이렇게 머무르다라는 표현부터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다른 표현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와 얼마나 함께 지낼 계획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이 있겠죠? 이럴 때는 얼마나 오래라는 how long을 사용해서 How long are you planning to stay with us?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주말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Can we stay with you for a weekend?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앞에 how long 혹은 can we, can you, can I 이런 말과 함께 다양하게 사용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표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Peter, 내 옆에 있어 줄래? Peter, will you stay with me?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죠? 그래,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Yeah, always. 네, 뭐 복잡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아는 그 always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간단하게 내가 아는 말로써 모두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문장 연습해 볼게요. 피타, 내 옆에 있어 줄래? 여기서 내 옆에 있어 줄래만 3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you stay with me? 한 번 더. Will you stay with me? 한 번 더. Will you stay with me? 그래, 언제나. 3번 같이 해볼게요. Yeah, always. Yeah, always. Yeah, always. 네, 이런 짧은 말을 쉬워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들이 오히려 실제 상황에서 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많이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누가 와서 내 옆에 있어 줄래? 이게 영어로 뭐였지? 라고 하면 Will you stay with me?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Does he hear my heart screaming his name? 그는 내 가슴이 그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는 걸 알고 있을까? 1999년도에 나왔던 영화 25살의 키스.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봐 주길, 내 사랑을 알아채 주길 바라는 마음, 사랑에 들뜬 열정, 25의 사랑. 이 영화 속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는 내 가슴이 그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는 걸 알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말을 좀 완벽한 직역은 아니지만 느낌을 살려주는 표현으로 해볼게요.
네, 만약 이 해외 스타가 한국에 방한하면 뭐라고 물어보죠? 네, 늘 물어보는 거 있죠? Do you know Psy? Do you know 김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세요라고 한다면 do you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세요라고 하니까 do you know라고 했죠. 그러면 do you가 아니고 그 남자는 아나요라고 한다면 does he know라고 표현해 줬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 남자는 듣나요? Does he hear? 이제 뭘 듣는지 얘기해 주면 되는데 뭘 듣죠? 내 심장이, 내 가슴이 그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는 걸 이라고 했죠. 일단 가장 먼저 내 심장부터 얘기해 볼게요. Does he hear my heart?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심장이 아니죠. 네, 그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는 그런 심장이니까 뒤에 screaming his name 이런 말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cream이라고 하면 비명을 지르다, 괴성을 지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포영화 중에 이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아! 라고 소리 지르는 그 scream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나 그 이상은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그냥 뭐 크게 얘기하는 거나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명을 지르듯 절규하듯 부르는 걸 바로 이 scream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났어, 난리 쳤어 이렇게 한다면 cry and scream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냥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 아파서 비명을 지른다라고 한다면 scream in pain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바락바락 악을 쓰다라고 한다면 scream like hell,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다라고 콕 집어서 표현한다면 scream at, 혹은 비명소리를 내다라고 하면 give out a scream.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면 그냥 소리를 지른다, 막 소리 이렇게 하는 건 scream이라고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와볼까요? 네, 그는 내 가슴이 그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는 걸 알고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my heart가 아니고 my heart가 어떻게 하고 있죠? 능동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심장이. 사실은 뭐 논리적으로 한다면 네, 그렇게 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심장이 막 소리를 지르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 대사, 실제로 하는 말에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네, 이런 상황에 의해서 표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직접 소리를 지르진 않지만 정말 그 정도로 절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심장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heart 그냥 scream이 아니고 screaming 이라서 ing를 붙여줬습니다. 이제 뭘 불렀죠? 그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his name 이거를 뒤에 붙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완성된 문장, 그는 내 가슴이 그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는 걸 알고 있을까? Does he hear my heart screaming his name? 네, 이거 너무 길다면 반으로 잘라도 됩니다. 반 잘라서 heart까지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Does he hear my heart? 한 번 더 해볼까요? Does he hear my heart? 네, 소리 지릅니다, 그의 이름을. Screaming his name. 한 번 더. Screaming his name. 붙여서 쭉 얘기해볼게요. Does he hear my heart screaming his name? 네, 이런 표현, 한국어로 이렇게 말하는 걸 영어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따라하다 보면 이 절절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큰 소리, 리듬, 감정이입을 해서 사정없이 그리고 내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 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The heart is not like a box that gets filled up. It expands in size the more you love. 마음이란 건 가득 차버리는 상자가 아니야.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더 커져가는 거지. 2013년도에 나왔던 영화 헐,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마음을 상자라는 사물에 비유한 게 참 재미있습니다. 사랑할 여력이 없어. 나에게 사랑은 사치야. 그렇게 생각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 용기를 내세요.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이란 건 가득 차버리는 상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어의 구조대로 한다면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마음은 상자가 아니다. The heart is not like a box.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like를 사용해서 표현해 줬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The heart is not like a box. 마음은 상자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상자가 아닌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득 차버리는 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hat gets fill up 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fill up 이라고 한다면 가득 차다, 가득 채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fill up the tank please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혹시 외국에 갈 일이 있다면 이런 표현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fill up이 아니고 gets fill up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get 다음에 나오면 점점 뭐뭐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가득 차다가 아니고 계속 가득 차버리는, 계속 차고 있는 그 뉘앙스, 그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heart is not like a box. 마음이란 건 상자가 아니야. that gets fill up. 점점 더 차버리는 그런 상자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e heart is not like a box that gets fill up. 어떤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더 커져가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it 뭐라고 했죠? expand in size라고 얘기했습니다. expand 하면 확장하고 팽창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면에서 팽창한다라고 한다면 it expands in size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네, 어떻게죠? The more you love, 네가 더 사랑하면 할수록 이렇게까지 완성됐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장 얘기해 볼게요.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더 커져가는 거야. It expands in size the more you lov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문장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란 건 가득 차버리는 상자가 아니야. 두 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The heart is not like a box that gets filled up. 만약 이 문장이 길다면 반으로 쪼개면 됩니다. 마음이란 건 상자가 아니야. The heart is not like a box. 가득 차버리는 that gets filled up. 두 번째,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더 커져가는 거지. It expands in size the more you love. 이것도 마찬가지 쪼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해볼까요? 그거는 아주 크기 면에서 확장된다. It expands in size. 네가 더 사랑하면 할수록 the more you love.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얘기한다면 쭉 가는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이 의미 단위별로 얘기해 본다면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쉬어가면서 해볼까요? The heart is not like a box that gets filled up. It expands in size the more you love. 이렇게 하나하나 느낌을 살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릿속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 번 따라하는 연습을 한다면 더 쉽게 문장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We fell in love, despite our differences, and something rare and beautiful was created.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우리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나눌 수 있었다.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 노트북,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We fell in love. 여기서 fall in love 라고 하면 사랑에 빠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과거 어떤 한순간에 빠졌다라는 걸 얘기하려면 이 과거 형태 fell 사용해서 we fell in lo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We fell in love. 그 다음에 우리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라고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할 때는 despite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거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 despite the opposition 혹은 뭐뭐를 무시한다 라고 하면 in despite of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다름들이라고 해서 our differences 라는 것을 뒤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문장은 despite our differences 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Despite our differences. 네, 그럼 두 개 뭉쳐서 해볼게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We fell in love despite our differences.
자, 계속 가볼게요.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나눌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Something rare and beautiful was created. 이렇게 말했습니다. Something,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무언가인지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사실 한국어에서는 잘생긴 남자처럼 앞에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뒤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끝에 ing로 끝나는 something, anything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뒤에서도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something rare 이라면 어떤 건데 고귀한 어떤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and beautiful, 어떤 건데 아름다운 무언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omething rare and beautiful 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게 어떻게 됐대요? was created 라고 했습니다. create 라고 한다면 어떤 걸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무언가가 스스로 창조를 할 수가 없죠. 어떤 게 창조가 된 거니까 이 BPP 수동태 느낌 사용해서 was created 라고 말해줬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Something rare and beautiful was created. 한번 더 해볼게요. Something rare and beautiful was creat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트북 대사 완료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We fell in love. 우리의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Despite our differences. 그리고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Something rare and beautiful was created. 네, 한국어 대사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특히 영화 대사 같은 것들은 많이 의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 장면 한번 더 보시면서 저런 대사가 있었지, 저런 장면이구나까지 같이 익혀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Learn how to love life that is lived alone. Learn to be lonely. Life can be lived. Life can be loved alone.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외로워지는 법을 배워. 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 오페라의 유령.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너무 처절해서 오히려 사랑받고 싶은 절규가 느껴지는 대사. 괜찮다고 수십 번을 달래보고 이제 익숙해졌다고 위로도 해보고 함께인 것보다 지금이 편하다고 거짓말해봐도 결코 괜찮지 않은 외로움.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장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영어식 어순대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earn how to love life.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부터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배웠을 건데요. 좀 강하게 얘기한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라고 보고 있냐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how to란 말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learn how to love life. 이렇게 말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말한다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인지 뒤에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hat is lived alone. 살아가는 방법인데 혼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쭉 얘기하기보다는 첫 번째 learn how to love life. 두 번째 that is lived alone.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Learn how to love life. That is lived alone. 두 번째, 외로워지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배워라 라고 해서 learn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뭐를 배우라고 하고 있죠? 외로워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how to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서는 to be a lonely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to가 미래를 나타내주는 접촉. 이 to가 이 to는 미래를 나타내주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learn to be lonely 하면 외로워지는 것을 배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의역으로 외로워지는 법을 배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하나씩 번역하기보다는 그 느낌을 살려주는 표현을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Learn to be lonely. 자, 세 번째 거 해볼게요. 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약간 오타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의역이 돼 있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life can lived 라고 돼 있는데요. 중간에 be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ife can be lived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life, 삶은 can은 보통 능력이나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뭐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ife can be lived, 삶은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life can be loved, 삶은 사랑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뒤에 뭐로 붙였죠? alone, 혼자죠.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도 있고 혼자 사랑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이 life,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life can be lived, life can be loved alone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life can be lived, life can be loved alone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해 볼까요?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Learn how to love life that is lived alone. 외로워지는 것을 배워. Learn to be lonely. 삶은 혼자 살아갈 수도 있고 혼자 사랑받을 수도 있어. Life can be lived, life can be loved alone.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좀 길어 보이지만 하나씩 느낌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기억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영화 대사 같은 경우는 이 애니메이션 쉬운 거 같은 경우는 또박또박 얘기해 주지만 이런 명대사는 많이 의역이 돼 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No honors means no heartbreak. We are master of our own fate. 주인이 없으면 가슴 아파할 일도 안 생겨. 우린 각자 운명의 주인이야. 1995년도에 나왔던 영화 토이스토리,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오히려 기분 좋게 여겨보세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으로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주인이 없으면 가슴 아파할 일도 안 생긴다 라고 하고 있죠. 이거를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No honors means no heartbreak. 자세히 보면 no honors, 주인이 없다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No heartbreak, 가슴 아파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이 means, 뭐뭐를 의미하고 뜻하다란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쉽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No honors means no heartbreak. 한 번 더 해볼게요. No honors means no heartbreak.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우린 각자 운명의 주인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We are master of our own fate 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린 주인이야 라고 한다면 We are mast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주인이 아니고 우리 각자 운명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of our own fate 라는 말을 더 붙여줬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fate, 운명에 이렇게 해서 그냥 주인이 아니고 운명의 주인이다 라고 의미를 더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We are master of our own fate. 이게 한 번에 얘기하기 힘든 발음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천천히 하면서 오히려 리듬을 타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입이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계속 익숙해진 상태에서 속도는 나중에 욕심이 난다면 붙여가시면 돼요. 그래서 듣기는 우리가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니까 조금 빠른 거에 익숙해지도록 만들면 되는데요. 이 말하기에 있는 빠르기는요, 지금 완전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연습한 문장을 한 번씩 빠르게 하면서 특별히 연습해주는 그런 건 있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완벽하게 너무 빠르게 하겠다라 욕심을 가지는 건 오히려 우리가 이 리듬을 놓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We are master of our own fate 라고 쭉 가기보다는 We are master of our own fate. 네, 이 정도 리듬으로 따라해줘. 괜찮아요. 첫 번째 것도 다시 해볼게요. 주인이 없으면 가슴 아파할 일도 생기지 않는다. No owners means no heartbreak.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면 좋은 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왔죠. 주인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owner, master 이렇게 나왔어요. 이 두 단어 모두 주인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이 owner의 경우는 사물의 주인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master는 사람의 주인 혹은 어떤 것을 완벽하게 통달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다 느낌을 생각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주인이 없으면 가슴 아파할 일도 안 생겨. 우린 각자 운명의 주인이야. No owners means no heartbreak. We are master of our own fate.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세상을 보는 것, 다가올 위험한 것들, 벽 너머를 보는 것, 좀 더 가까이 당겨내는 것, 서로를 찾고 느끼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2013년도에 나왔던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안전하기 그지없지만 너무나도 판에 박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잊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 to see the world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보다라고 하면 see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에 to를 붙여서 to se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다라는 말을 see라고 알고 있는데 보는 것이라고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약 외우려고 한다면 굉장히 외울 단어가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보다, 먹다, 마시다 이런 거에 to만 붙이면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식으로 이 동사가 아니고 명사 형태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다양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동사들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볼까요? 세상을 보는 것 어떻게 했죠? To see the world. 한번 더 해볼게요. To see the world. 그리고 두 번째, 다가올 위험한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국어로는 다가올 위험한 것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좀 위험한 것들, 어떤 다가올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위험한 것들은 things dangerou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 thing이라고 끝나는 말들은요, 앞에서 꾸며질 수도 있지만 뒤에서 꾸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dangerous thing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things dangerous 하면 위험한 것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냥 things도 되지만 anything, something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 뒤에서 꾸며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Things dangerous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한 것들인데요. 그냥 위험한 것들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한 것들이라고 하면 to come to 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come to 하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오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to를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to see the world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to는 우리가 흔히 투부정사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할 미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위험한 것들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 느낌을 사용해서 to come to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Things dangerous to come to. 한 번 더. Things dangerous to come to.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벽 너머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 세상을 보다라고 하면 to see the world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는 것이라고 해서 to see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벽 너머를 본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To see behind walls. 네, behind가 어떤 뒤에라는 의미를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벽을 본다면 벽의 앞면밖에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벽 너머를 본다는 거 벽 뒤도 같이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벽 너머를 보는 것을 to see behind walls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o see behind walls. 그 다음 좀 더 가까이 당겨내는 것을 draw clos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draw라고 한다면 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draw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pull, tug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pull은 손을 사용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draw는 물건을 고른 속도로 아주 부드럽게 잡아당기다. tug은 힘껏 잡아당기다와 같이 그 단어의 느낌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영어 쳐보자고 너무 헷갈려서 이거 뭐를 얘기해야 되지라고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일단 익숙한 것부터 하나씩 얘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입으로 일단 pull, draw 등등 내가 편한 말을 뱉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문장이 다듬어지면 그때는 구분하는 연습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영어 말하기 실력이 3살에서 4살 정도 된다고 보신다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 하기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한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꿔서 말하고 또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말들을 또 구분하는 연습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가까이 끌어당기다 draw closer.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죠? 서로를 찾고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찾다가 find니까 찾는 것이라고 하면 to find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로를 찾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to find each other 그리고 느끼는 것 and to feel 전부 다 to를 사용해서 표현해주고 있죠. 다시 얘기해 볼까요?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라고 완성시켰습니다. 그것은 뭐뭐다 라고 하면 that is 라고 말하면 되죠. 그래서 that is the purpose 그것은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이죠? 삶의 목적이니까 of lif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at is the purpose of life 이렇게 완성시키면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문제 하나씩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세상을 보는 것 to see the world 다가올 위험한 것들 things dangerous to come to 벽 너머를 보는 것 to see behind walls 좀 더 가까이 당겨내는 것 draw closer 서로를 찾고 느끼는 것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That is the purpose of life.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Maybe for you, there is a tomorrow. Maybe there is 1,000 or 10. But for some of us, there is only today. 넌 아마 내일이 있겠지. 내일이 아마 1000번은 있을 거야. 아님 10,000번은.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오늘만 있어. 2017년도에 나왔던 영화 7번째 내가 죽던 날,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저녁이 잃는 삶도 내일이 있어야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영화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넌 아마 내일이 있겠지. 네, 이 말을 Maybe for you, there is tomorrow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반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아마도 너에게는 이거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Maybe for you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Maybe for you, 아마도 너에게는. 그 다음에 내일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there is, there are 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단수라면 there is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there is a tomorrow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ere is a tomorrow. 그래서 아마 너에게는 내일이 있겠다 라고 말한다면 Maybe for you there is tomorr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이 아마 1000번 있을 거야 아님 10,000번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1000번 있다. Maybe there is 1,000 아님 1000번 or 10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or 10,000 라고 해야지 10,000번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영어는 간결한 걸 좋아하고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000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or 10만 얘기해도 이 1,000, 이 1000번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1000번, 10,000번
1000 or 10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앞에는 뭐 maybe라던가 there is는 앞에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be there is 1000 or 10. 자, 그 다음 해볼게요.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오늘만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앞에서 너에게는 이라고 할 때는 for you라고 했죠. 여기서는 우리 중 일부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ut for 우리 중 일부라고 해서 some of us 라고 표현했어요. some of us 이렇게 하면 우리들 중 일부 몇몇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But for some of us 그 다음에 오늘만 있어 라고 얘기했죠. 오늘만 있어 라고 그냥 얘기하면 there is today 라고 얘기하겠지만 오늘만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느낌은 우리가 only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뭐 직역하면 뭐 오직 이런 의미가 되지만 굳이 그렇게 직역하지 않고 there is tomorrow보다 there is only tomorrow 하면 오늘만 있어 라는 말이 됩니다. 그냥 오늘은 있어 랑은 살짝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완성된 문장 하나씩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넌 아마 내일이 있겠지. Maybe for you there is a tomorrow. 내일이 아마 1000번 있을 거야. 아니면 10,000번은. Maybe there is 1000 or 10.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오늘만 있어. But for some of us, there is only today.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Life isn't always what one like. 삶이란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1953년도에 나왔던 영화 로마의 휴일,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정상인 겁니다. 힘내요.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그래도 내일은 삶이란 녀석이 말을 좀 들어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이 명대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문장 짧은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문장을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장 얘기해 볼게요. 삶이란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Life isn't always what one like 라고 했습니다. 반으로 한번 쪼개서 해볼까요? 이 한 문장이지만 이게 익숙하게 내 귀와 입과 마음에 닿지 않는다면 쪼개고 쪼개서 편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연습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어디까지 쪼개냐면 여기까지 해볼게요. Life isn't always. 삶은 항상 뭐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be not always 라고 하면 언제나 뭐뭐는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m not always blah blah 라고 한다면 나는 항상 뭐뭐는 아니에요 라는 말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what one likes 라고 하면 취향대로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oose what one likes 라고 하면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걸 말하고요. 예술 작품 등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know what one's lik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삶이란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네, 삶이란 언제나 취향대로 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life isn't always 이렇게 해서 연습해 주시고요. what one like 이거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5번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삶이란 항상 그렇지 않다. Life isn't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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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What on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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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여볼게요. 삶이란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Life isn't always what one lik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집중해서 반복한다면 우리가 어려워 보이는 대사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완벽하게 이 문법적인 요소를 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 왔을 때 이 느낌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 번 따라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감성과 지성을 모두 채워줄 1분의 기적. 하루 1분 감성 영어. Fate sent us little signs, and it's how you read the signs
that determines whether we're happy or not. 운명은 우리에게 작은 계시들을 보내요. 우리가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렸어요.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 세렌디피티, 그 속에서 찾은 명대사입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잠깐의 친절, 잠깐의 눈인사, 어느 순간 툭 내뱉은 한마디. 어쩌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명대사 연습해 볼게요.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운명은 우리에게 작은 계시들을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장의 주인공, 가장 앞에 나오는 것들을 사람, I, you, she, he 혹은 철수, 영희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익숙해져 있는데요. 사실은 사물이나 사건을 또 주어로 둔다, 그리고 둘 수 있다라고 보신다면 훨씬 더 문장을 만드는 게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운명, fate, 얘를 주어로 두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운명이 우리에게 보냅니다 라고 하면 fate sends us, 주어 동사 목적어 쭉 간단한 문장 같죠? 그 다음 이제 뭘 보내는지 얘기하면 되는데 뭘 보냈죠? 작은 계시들을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little signs 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운명은 우리에게 작은 계시들을 보냅니다 라고 한다면 fate sends us little signs. 두 번만 같이 따라 볼게요. Fate sends us little signs. Fate sends us little signs.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렸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얘기할 때는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읽느냐에 달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It's how we read the signs that determines 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how we read the signs, 이 how를 사용해서 뭐뭐하는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계시들을 읽는 방법이 that determines, 네,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s how we read the signs that determines. 한 번 더. Is how we read the signs that determines. 뭐를 결정하죠? 우리가 행복할지 안 할지. 네, 그래서 뭐뭐일지 아닐지라고 한다면 whether or not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문을 들어보면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I don't know whether he will be here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행복할지 아닐지라고 했으니까 whether we are happy or not 이렇게 해줬어요. 행복할지 or not, 그렇지 않을지 이렇게 말해준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Whether we're happy or not. 네, 그래서 중간에 이 we are은 빨리 얘기하다 보면 were처럼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건데요. we are 하다 보면 빠르게 하다 보면 결국 were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지 안 할지라고 한다면 whether we're happy or not. 다시 whether we're happy or not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운명은 우리에게 작은 계시들을 보냅니다. Fate sends us little signs.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읽느냐에 달렸습니다. It's how you read the signs that determines. 우리가 행복할지 안 할지 말이에요. Whether we're happy or not. 여기까지 저와 함께 이 세렌디피티 명대사 같이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